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 속에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소식,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크리에이터 연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될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도 확인해볼 건 이 세 가지인데, 이번에는 키워드가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 되도록 영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뉴스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연일 한계 기업에 대한 소식이 쏟아졌어요. 한계 기업은 다르게는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재무 구조가 부실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서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런 상태의 기업이 왜 이렇게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확인하려면 우선 국가 경제를 이루는 경제 주체 시스템에 대해 이해해야 돼요. 국가 경제를 이루는 경제 주체는 크게 정부, 가계, 기업으로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를 순환시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계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죠. 이렇게 번 돈으로 다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구입을 하고, 이에 기업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요.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AS 같은 것들요. 그리고 번 돈의 일부는 정부의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흔히 공공재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공원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정부에게 세금을 지불하고 공공재를 받습니다. 국가 경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순환과 성장을 반복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기업의 수출 물량 지수와 수출 금액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투자 위축 역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제한이 실시가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눈에 띄게 감소했죠. 실제로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4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였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재확산 추세로 인해서 8월 88.2%에서 79.4%로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다시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서 기업이익 감소와 채용시장 축소 등의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악순환 속에서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한계 기업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겠죠.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으로 지불하는 규모를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이 4.7배에서 3.1배로 하락했고요. 한국은행은 2020년 한계 기업의 비중이 5,033곳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해 한계 기업 수는 3,475개였습니다. 한계 기업의 대량 발생이 금융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예요. 국내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올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후순위 채권이란 기업이 파산했을 때 은행과 같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이 된 후 주식을 보유한 주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해요. 그리고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 채권은 부채가 아니라 자기 자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높아요. 그럼 은행과 금융사는 왜 부담을 지면서까지 후순위채를 발행할까요? 바로 BIS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은행은 최소 8%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경영위험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실 우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후순위 채권은 변제 순위가 낮아서 높은 금리를 보장해줘야 팔리는데, 이것이 은행에게는 자금 압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계 기업과 금융권의 관계,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리질리언스 기업입니다. 리질리언스는 회복력, 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정부의 미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예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사용 중이고요. 리질리언스를 갖춘 기업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 기업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유통기업이 오프라인은 매출의 감소를, 온라인은 증가를 경험했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 전환이 가속화됐고요. 이런 변화에 반응해서 월마트는 주차장 픽업 서비스와 인력 확보를 온라인 쇼핑 수요에 대한 충족 방안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문을 했을 때 직배송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수를 일시적으로 확대했어요. 반면에 2016년 아마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했던 제트닷컴 운영은 중단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월마트닷컴에 대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재설계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월마트는 2020년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가 상승한 1,377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온라인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97%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최근에는 회원제 서비스인 배달 서비스 월마트 플러스를 론칭했고, 앞으로는 식료품과 가정용
일상용품으로 한정돼 있던 드론 배달 사업을 확장해서 코로나 셀프 키트를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취업준비생을 위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 요청하셨던 소식들은 핵심만 담아서 전달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